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그럼 수갑을 뚝 떨어뜨려. 깜짝 놀래게끔. 이 감독관님은 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에요? 70% 정도는 임금체불 사건이고요. 임금체불 70%고 나머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아니면 그 외에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고소고발 건을 처리하죠. 임금체불이 이제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근로자분이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거잖아요. 첫 번째로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부르죠. 진정이를 먼저 부르든 아니면 둘 다 동시에 부르든. 언제까지 와라? 예. 대질 신문은 안 할 거 아니야? 대질이 주로 좀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양쪽 말 들어봐야 돼. 그것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근로자분이 생각하는 금액은 200만 원인데 사업주는 150밖에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죠. 50이 갭이 있네. 예, 그러면 둘 다 있는 상태에서 삼자대면해서 감독관이 중재를 해서 해결하면 해결이 되거든요. 180으로 합시다 이렇게.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굳이 사업주 얼굴을 보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계세요. 불편하잖아. 예, 그렇게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시면 그거는 사업주당 분리해서 조사를 하죠. 특히 해고 같은 경우는 네. 진짜 이거는 따로 조사하면 조사가 안 돼요. 말이 다르거든요. 한 달 전에만 회사 측에서 통보하면 그건 합법인 거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너 나가 이렇게 할 때는 한 달치를 줘야 돼요. 무조건. 통상임금 31분 이상의 안 나간다고 막 버팅기면 어떡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애매하겠다. 그게 뭐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 노동자가 인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해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근로자분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그건 노동위원회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죠.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사람을 내보내는 게 가장 더 중요해요. 사람 쓰는 것보다 자르는 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채용할 때 아무리 바쁘다고 아무나 채용하면 안 되죠.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쓰는 게 99%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제가 항상 클로징에 인성이 미래다 그러잖아요. 진짜 인성이 미래인 것 같아. 이 감독관님이 경험했던 진짜 특이하거나 재밌었던 사건 없어요? 본인이 국정원 특작 요원인데 공작금 3억 원과 네. 스파이 신분증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국정원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분이 있었어요. 좀 약간 이상한 분인데 근데 그분 좀 무서웠어요. 눈빛도 그러고 좀 등치가 큰 저도 무섭다고 느끼는. 어떻게 끝냈어요? 사건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냥 종결시켜야지 이걸 어떻게 해요. 칭찬 게시판에 이 감독관 일도 못하고 막 개같이 한다고 쓸 수도 있잖아. 그런 것도 많이 당해봤어요. 그죠? 특히 신고사건 파트의 근로감독관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승 아니면 패만 있잖아요. 무승부가 존재하진 않아요. 반대쪽에선 억울해하시죠. 기업 편 아니야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기업이 이길 때도 있어요? 많죠. 근로자분들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편만 든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맞아. 사업주분들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맞아. 편만 든다고 하세요. 내가 걸리면 100%잖아요. 인도 여행을 갔을 때 괜찮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인도는 안전한 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인도 여행 갔을 때 내가 강도를 당하면 인도는 정말 세상에서 다시는 가지 못할 그러니까. 이상한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거길 왜 가냐 막 이러고. 마찬가지로 노동청에 사업하시면서 한두 번 정도 경험하시는 거예요. 사업주분들 입장에서. 그 한두 번 사건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 얘기보단 근로자증 얘기가 더 적중을 했다. 그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 편만 드네. 근로자분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신다면 한두 번 정도 갈까 말까잖아요. 근데 한 번 내가 신고를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줬어. 그럼 이분 입장에서 100% 사업주 편만 든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보는 오인의 문제인 거지 누구 편을 드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아니죠. 그게 참 애매한데 주변에서 이제 고용노동부사나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런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옛날 생각을 하셔서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삼촌이나 아버지 세대 정도까지만 해도 근로감독관은 끝발 있는 직업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때 생각을 하셔서 되게 좋은 직업 가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그죠. 아예 모르거나 아예 좋게 보거나. 근로감독관님들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요? 네. 왜 그러지? 일이 많이 힘들죠. 특히 이제 신고 사건을 하는 감독관들 같은 경우는 양쪽의 감정 싸움의 한 가운데 들어가 있고 특히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을 반복적으로 내면서 괴롭히는 진짜 그게 거죠. 문제더라. 저도 감사원 감사도 받아봤거든요. 진짜로요? 누가 찔러가지고?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은 분들이 감사원에다가 이거 돈 모은 것 같다. 완전 악의적으로 그게 민원을 제기한 거네. 저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길게 밖에서 하다 와서 그나마 버티는데 신규 감독관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첫 직장 생활이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못 버티죠. 저번에 왜 초등학교 교사들도 사이코 같은 학부형이 계속 민원 넣으니까 극단 선택했잖아. 똑같아요. 요즘 어린 세대의 감독관들이 들어오잖아요. 한 여자 감독관한테 들은 얘기가 부모님이 자기한테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대요. 부모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던 거예요. 자식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한 모습도 안 아이고, 보여주시고 대단하다. 그리고 혼내야 될 때 오히려 존댓말을 썼대요. 그래서 공부를 착실하게 해서 노동부에 들어와서 근로감독관이 됐는데 여기 와서는 처음 본 아저씨가 자기한테 삿대질하면서 이 아가씨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를 충격이었겠다. 그렇죠. 나중에 면직을 했어요. 그만뒀어. 아유 아까워라. 다른 데로 가나? 민원이 좀 없는 사람을 덜 상대하는 다른 부처로 가려고 공무원 시험을 다시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싸웠었거든요. 그때 그 민원이 나고 여자 감독관이 막 심하게 울었거든요. 이게 공무원은 자기한테 함부로 못한다는 걸 아니까 더 그래요. 야비한 거라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는 게 힘들죠. 선생님 좀 나가시죠. 그러면서 옆구리 같은데 팍 때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흡연자라서 상황을 봐서 이분이 좀 잘 달래주면 될 것 같은 분이면 그분이 막 난동을 피우셔도 아예 선생님 저랑 담배 좀 한 대 피우러 가시죠. 되는 분이 있고 오히려 세게 나가서 붙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떠드시냐고 공무집행 방해라고 이렇게 세게 나가면 또 수고러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면서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그럼 수갑을 뚝 떨어뜨려. 깜짝 놀래게끔. 이게 왜 떨어졌지? 이러면서 다시 챙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가나 그런 근데 악성 민원인들이 많아. 요즘 경찰서에도 그렇게 많대요. 저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공무원들이 권위적인 건 분명히 반대하는데 그냥 아예 권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공권력이 너무 약해지면 안 되죠. 차라리 그렇게 고생을 하는 대신에 돈을 돈이나 많이 많이, 받으면 돈이나 많이 주든지. 받는 돈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물가 상승된 거를 감안을 하면 공무원들은 마이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 연봉 수준이. 철밥통 그러니까. 잘릴 일은 없잖아. 그 철밥통까지 버티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정년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겠다. 힘들어서.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근로감독관, 특별사법경찰관의 미래 전망은 좀 어때요? 좀 어둡게 봐요. 저희 본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게 또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이건 한없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쉬운 직업은 아니네. 네, 쉽게 올 수 있는 직업은 아니고 어지간한 사명감 아니면 이것도 못해요. 또 누가 국민신문고나 감사를 찔렀다가 돼서 그것도 서류 만들려면 힘들거든요. 소명서 만들고 뭐 만들고 그 잡무가 너무 많아요.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해야 될 근로자분들이 피해를 봐요. 밀리니까. 감독관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수가 오전 오후 한 2건 정도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어떤 소명서를 써야 되는 날이면 그날 오후는 통으로 비워야 되잖아요. 빨리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다른 정당한 근로자분이 권리구제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쓸데없는 악성민원 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독관님처럼 현재 근로감독관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돼요? 대략 한 2,700 정도 2,700명 다 합쳐서 전국적으로? 약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 2,700명 중에서 우리 이 감독관님이 그래도 내가 이건 강점이다 하는 거 있어요? 다른 근로감독관보다? 이거 약간 중2병 같은 얘기인데 영화같이라는 걸 좋아해요. 잠복을 한다든가 체불된 임금을 받아주기 위해서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사업주가 집을 파는 날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게 돼서 부동산을 추적을 해서 그 부동산 앞에서 죽치고 있는 거죠. 잔금 받은 걸로 월급 주라고.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른 감독관들이 좀 안 하는 방식인데 현장으로 좀 많이 가는, 가급적이면 좀 발로 뛰려고 하는 게 제 그나마 강점이라면 강점이죠. 멋있네. 일단은 딴 분들은 이제 서류상으로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잠복 근무도 하고 딱 저 아파트 계약한다. 그럼 부동산 앞에 차 대놓고 있다가 도장 찍는 순간 바로 들이대는 거네. 예, 그렇게 했죠. 재밌네. 다른 건 없어요. 작년이었는데 네. 규모가 조금 큰